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습관이라는 생리대에 기준치 10배를 넘어서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어제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습관 측은 이 수치는 국가 인정기관의 방사능 검출 시험 결과가 아닌 20만 원짜리 라돈 측정기의 결과라고 반박했는데요. 조금 더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여성으로서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보도했다는 이 언론사도 회사도 책임 있는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허위 고발 보도로 황토팩 사업이 무너진 것, 그리고 1,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균제 가습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2018년 10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는 유치원이 자꾸 뉴스에 오르락내립니다. 유치원에 아이 둘을 보내는 엄마로서 또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마음이 아주 불편한데요. 지난 11일이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의 일부가 실명으로 공개돼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컸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국고지원금 일부가 원장들의 명품백 쇼핑, 또 술자리 회식비,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쓰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인 김남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고개는 숙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네.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서 돈을 유용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았고요. 네. 오히려 회계 감사 기준의 문제로 비리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네. 또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직접 학부모에게 지급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감시나 감독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걸 것 같아요. 비리 유치원 원장들이 마음대로 쓴 돈, 이 돈 환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느냐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에 지급되는 들어가는 돈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내는 원비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만약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하면 이걸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문제 제기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요. 사실은 지원되는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이 누리과정 지원금인데요. 그렇죠. 이게 아동당 월 22만 원 유아 학비 지원이 있고 7만 원 방과후 지원해서 월 29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아이 행복 카드라는 형식으로 부모가 결제를 할 뿐인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이런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어서 이를 유용할 경우에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보조금이 아니면 이게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부모들한테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지원한 걸 유치원에서 그냥 그 과정을 대체한 거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보조금 유용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또 이 유치원에는 원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인 유아교육법에 원장이 원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용도도 관련 규정에 정확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지금 대부분 개인 원장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이런 보조금이나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학부모들한테 받는 원비가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이 유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형사처벌을 하거나 환수하기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유치원에 돈이 들어오는 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이제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네. 그리고 부모가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가 직접 납부하는 원비.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3가지를 유치원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누리 지원금이라는 게 말만 지원금이지 사실은 학부모에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유치원이 횡령했다고 법적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기 정부가 이제 때문에. 보조금 유용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유치원 원장이 개인 원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개인 재산과 유치원 회계가 엄격하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횡령죄로 그 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유치원 총연합회에서도 알겠죠? 네네, 잘 알고 있죠. 네. 네,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네. 지금 기자회견을 이런 이제 스탠스로 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네. 어제 비대위원장의 말을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도 국가 지원금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주라고 했는데 네. 유치원에게 지원금 줘서 이런 사단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저는 이제 네.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부한테 돈은 받고 싶은데 관리 감독을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네, 정부 예산이 수조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하는 건 싫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직접 학부모한테 정부가 지급을 해서 학부모가 원비로 납부를 하게 하면 이 원비는 이제 정부랑 완전히 분리가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관리 감독이 아예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받고 싶지만 이거를 직접 받으면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학부모에게 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이 정부 지원이 없어야 되고 그냥 사설학원이 돼서 학부모 원비만, 학부모가 내는 돈만으로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정부 예산이 이렇게 지원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뭐 자유와 평등, 권한, 그리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가치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네네. 유치원에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이 누리 과정에 그 누린다는 뜻이 아닌데, 네.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감동은 받지 않겠다라는 지금 그런 자세인데요. 네네. 아니, 그러면 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말고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받고 있는데 이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지금은 큰 규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누리과정 지원이 생기면서 그 대부분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지금 기존의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어제 저희 방송한 최진영 변호사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럼 이런 회계법이 있는데도 뭐 관리 감독을 못 받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금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계 관리를 해야 되긴 하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대부분 개인 운영이니까, 근데 그 사립학교법 적용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이루어져서 법인 회계라는 게 분명하게 분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관리 감독이 충분히 가능한데, 유치원 대부분 개인 원장이 개인 사유재산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개인 재산과 이 유치원의 운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리고 회계 관리 기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회계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개인 운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사립 유치원에도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 뭐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자,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유치원총연합회는? 네, 유치원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치원총연합회의 반대 논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그 유치원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개인 운영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네.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오더라도 이거는 나의 개인 사업이니까 네. 그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문제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오해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사립대학교 이야기할 때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유치원도 같이 좀 문제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마찬가지고 또 더 심각하죠. 개인 사업자의 문제가 섞여 있어서요. 네. 네.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사실은 심각하다 이런 학부모들의 지적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네, 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또 개인 원장이 운영하는 비율이 8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슷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보육 도입 이후에 학부모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 시도에서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한도액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네. 많은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비에 그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다르네요. 차이가 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회계 같은 것도 어린이집은 좀 지금 어쨌든 관리 시스템이 유치원보다는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돈을 학부모가 따로 낼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유치원은 정해져 있지 않. 시도에서 정해요. 네, 근데 유치원은 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네, 크다. 네.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는 그 누리 지원금만으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유치원은 그걸 해결하고도 제가 따로 원비를 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군요. 분명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규모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뭐 이거 회계 시스템도 이거 쉽지 않고 그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인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은 이런 중요한 영역을 개인 사업자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좀 개인 사유재산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좀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영역을 개인이 사유화해서 개인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운영하신 유치원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과 또 지역의 유착도 지역 정부와 유착 같은 건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또 지금까지도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참 근본부터 잘못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고요. 네. 그리고 사립 유치원도 제대로 된 회계 시스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국공립 유치원 이야기는 정말 뭐 대선 후보 토론회 때부터 많이 나왔는데 하늘의 별따기예요. 추첨도 어렵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워킹맘이니까 종일반이 있는 유치원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국공립 유치원은 종일반은 있는데 또 차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을 보냈어요. 저 같은 네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안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참여연대 측에서 좀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거 있으세요? 네, 저희 지금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지금 2019년 예산안을 보니까 사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이 지원금이 1조 5천억이 넘거든요. 누리과정 지원금만 해도. 네. 그래서 그 밖에 뭐 기타 지원되는 금액을 합하면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사립 유치원에 지원이 되는데 이런데도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시스템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이 카드 결제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회계감사
그 시스템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그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 교육 문제는 사실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가면 관심들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저도 젖먹이 아기들을 이제 관심 없거든요. 제가 지나가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유치원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의견들을 모아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의식해서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편하게 방송하고 싶어요. 정말 아이들 걱정 안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변호사님과 저를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각 3시 26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바쁘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한 지 6개월이 다 가는데 밥을 한번 못 먹었습니다. 네. 세상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은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럼 그동안 남이군요. 예,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비식구에 있는데 오늘 식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의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예상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밥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안 소장님이랑 먹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개 시켜드려야죠. 그래요. 푸드코트 갑니까 오늘? 오늘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네. 왜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먹을 것과 관련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의 주인공 을을 모셨는데요. 범균 씨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셨죠. 그래서 가맹주들끼리 뭉쳤더니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못살게 구는 본사, 잘 되라고 가게 열어줘 놓고 문 닫으라고 괴롭히는 본사를 고발합니다. 피자의 땅 가맹점주협의회 권성훈 총무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무님.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뭉쳤는데 참 뭉쳤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우리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주님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소장님.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피자집을 한번 했었는데. 맞아요. 네. 피자가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외국 음식이어서 그런가? 네. 자, 오늘 그래갖고 이제 피자의 땅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왜 모셨는지 소장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가맹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또 그걸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게 실제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무려 30만 개. 가맹점만 30만 개 가까이 되는 거 추정되고 가맹 본사 있잖아요. 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5천 개 정도 회사가. 그리고 브랜드는 한 6천 개. 왜 이제 브랜드가 더 많냐면 한 회사가 2-3개씩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만 한 5천 개에 브랜드만 6-7천 개. 거기에 가맹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30만 개 정도 되고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80만에서 90만. 네. 그 협력업체들까지 하면요. 정말 이 가맹본부 형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3년부터 가불 문제 제기하면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가지고 가맹점주협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있는 단체 상권이잖아요. 노동 상권인데 우리 이제 상권까지는 아니어도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서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을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까지는 이제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불이익을 주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막 해지를 안 바라고 그다음에 힘들게 만들어서 교섭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동안 보호가 안 됐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피자의 땅이라는 이제 피자 브랜드 3위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브랜드인데 오늘 그 총무님 그 피해 당사자 권성훈 총무님이 나오셨어요. 총무님 맛집으로 인터뷰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블랙리스트 이 건으로 모셔서 굉장히 죄송하고 마음이 좀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죠. 네, 장사만 해도 부족한 판에 뭐 저희가 민주주의 투사도 아니고 뭐 근로자도 아니니까 노동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개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되고 그 단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또 얼토당토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져가지고 언론에 도배가 되니까 참 우리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무슨 노동운동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자의 땅 본사가 체계적인 감시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이 가맹점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에 가맹점 협의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뭐가 있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른 지금 분쟁 중인 프랜차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폭리. 그러니까 본사에서 유통하는 물류비의 폭리죠. 그다음에 광고비를 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는 그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불만으로 작용됐고. 근데 이제 동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의 물류대를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현금으로도 결제가 되지만 카드로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드 결제를 막았어요. 본사가. 왜요? 수수료 그만 떼려고.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네요. 수수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수수료만 월에 한 2억 나간다 본사가. 저희도 수수료 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소비자한테 팔면 수수료를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본사는 우리가 내는 카드에 나가는 수수료가 아깝다. 근데 문제는 가령 그것이 점주와 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수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이 이후에는 이제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생길 판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통보받았어요. 결제 일주일 전에. 그러면 저는 그 달에 카드비도 막아야 되고 물류대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모든 점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장 사채빚을 얻어서 물류대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났고 이분들이 단톡방을 구성했고 단톡방이 구성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 그다음에 이런 폭리, 그다음에 1년 365일 영업하라고 강제하는 것들이 다 터진 거죠. 본물처럼 터져 나왔죠. 네, 본물처럼 터진 거죠. 근데 이제 본사가 그러면 예를 들면 합리적인 사회라면 아이고 우리 정책이 조금 성급했고 뭐 의견 수렴도 부족했네. 갑으로서 너무 함부로 했네 하면서 이렇게 수정 보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다른 기업과 달리 운명공동체, 경제공동체거든요. 서로 챙겨줘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일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전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또 외식산업 발전이라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문화에 굉장히 귀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버리냐면 회장, 가맹점을 만든 회장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천의 부계점, 구월점, 우리 권성훈 총무님 있었던 인천의 청라점 이분들이 지도부를 하는 거 알고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 본사에서 점검?
예. 그런 점검이라고. 위생점검 미명하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한번 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예. 예. 직접 당하신 거죠? 예, 그렇죠. 뭐 저도 당했죠. 세 분 다 당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인터뷰에도 나갔었는데요.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 점검이라는 의미인데 네. 그게 흡사 위생 점검처럼 표현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장 점검 안에 위생 점검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일부예요. 그러니까 매장 점검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령 바닥에 낙엽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바람이 불면 따라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당시에 나와 있던 이제 그 슈퍼바이저라고 관리 감독하는 본사 직원이 매장이 관리가 안 됐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낙엽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어떤 뭐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나와 있는 그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닌 트집을 잡기 위한 점검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부분들은 지금 매장 점검이 가맹점주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변질됐어요. 정말 왜냐하면 갑질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트집이든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람이 잡으려면 뭔들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하면 그냥 잡혀서. 그렇죠. 심지어 왜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부터 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이 모양이냐 막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번 나오셨대요. 네. 본사도 한계가 있잖아요. 직원들 숫자가 있고. 근데 저분들 가맹점주를 만들었다면 한 달에 몇 번씩 오셨대요. 그렇죠. 그래갖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조사 결과 이제 과징금도 물렸잖아요. 네. 거기 보면 본사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가맹점주 협의하고 타협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은 우리 점주님들이잖아요. 그죠. 상생해야 되고 서로 챙겨줘야 되는데 저분들과 타협하고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예 노조 파괴하듯이 박살내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에서 이번에 가맹점주 협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는 처음으로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예, 참 있는 일입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정위에 지연된 정의. 그러니까 한 기사에서 헤드를 이렇게 뽑았어요. 저는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징금을 소위 때리기는 했지만 이게 너무 늦은 거였잖아요. 그 안에 피해본 우리 점주들 가슴 아팠던 그 시간들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힘합쳤는데 결국 모인 사람만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경우였는데 기사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춘기 자녀가 있었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검사 나온 사람들한테 그 위압적인 태도에 마음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예, 실제로 그 이제 장면은 그 인터뷰는 저희 가게에서 촬영했어요. 예전에 이제 사실은 2015년도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발이 들어갔던 시점에 언론에 이제 알려지게 됐고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방송 촬영이 왔는데 이미 그 사장님은 폐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모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5명의 그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쳐 온 매장을 뒤질 때 그때 사춘기에 이제 막내 아들이 있었대요. 다 빨가 벗겨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뷰를 들어서 너무 참담했거든요. 정말. 아니 그 아이한테도 평생의 상처예요. 엄청 큰 상처가 됐대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조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그 본사의 밑에 있는 그 점주들을 무슨 범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사실은 뭐 이건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얘기지만 본사하고 협의를 할 때 본사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정책을 안 따라오실 것 같다. 그러실 것 같으면 간두고 우리 정책을 따라오실 거면 같이 가는 거다. 우리가 싫은데 왜 자꾸 남아서 그러니까 손님 말해서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시위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싫으면 간두고 따라오겠다면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니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고쳐가면서 나아지면서. 그러니까요. 가맹본부가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 그렇죠. 그 백종원 선생님이 국회에 나와서도 잘 설명을 했잖아요. 뭐냐면 혼자서 중소상공인들이 창업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일종의 너무 크고. 우리가 학원 같은 개념으로 도와주는 거다. 학습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도 하고 브랜드 통일성도 유지하고 물품도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성훈 총무님 같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그걸 믿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가맹비도 뭐 예를 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안팎도 내고. 그래, 그다음에 로얄티도 내고 네. 물품도 좀 비싼 거 알면서도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맹본부도 우리가 힘든 거 들어줄 거다라는 믿음 하에. 네. 그래서 가맹점협의도 만든 건데 그걸로 불이익을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정위에서 보면 이제 가맹점협의 활동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 전단지를 아주 싸구려 전단지를 강매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단지는 네.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 우리한테 알려준다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박리담회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가맹점주들이. 그죠. 근데 본사가 비싸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가맹점마다 몇백만 원씩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너무나 치사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치킨집에서는 BHC 점주협회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거기도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거든요. 네. 진짜 상세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분들인데 시중에 한 3만 원이면 되는 기름인데 뻔히 아는데 그걸 6만 원대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게 해달라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지적했잖아요, 시장님. 이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씩 개선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가맹점의 활동 방해한 거로 참으로 과징금 나왔잖아요. 네. 또 전단지 강매한 것도 과징금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BHC도 지금 공정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만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된 정의 때문에 이미 우리 피자했던 가맹점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다 계약 해지 당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신 건데요? 저는 이제 팩트는 저는 이제 해지 당한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회장하고 부회장님은 10년 차라는 가맹법에 갱신 요구 기한이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가 합법적인 의미에서 강제 폐점을 시킨 거고 저는 4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저를 해지시킬 방법은 없었고 저는 그 당시에 매출도 최저고 이거 싸우느라고 그리고 본사에서 허구한 날 점검 나오고 저도 뭐 똑같았습니다. 계속 본사에서 점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헐값에 그냥 양도양수하고 나왔죠. 그때 이제 본사가 얘기했죠. 양도양수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신다는 조건으로 승인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거짓말 한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면 지금 거짓말을 했죠. 저도 본사한테. 아니 지금 그러면 이때 활동하셨던 그 세 분은 지금 피자의 땅 아무도 안 영업을 못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생계를 하세요? 지금 자영업에서 퇴출되면 이게 이제 요즘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됐다. 네. 거기에 하고 또 일맥을 하는 거지만 퇴출되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쉬운 둘인데 왕년에 12년 동안 회사원 생활했지만 이미 10년을 넘게 경력이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업종으로. 그러면 할 수 없이 뭘 하겠습니까? 가장 단순한 노동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직전에 했던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들어간다든가 업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직전에 배웠던 게 피자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주방 쪽에 피자를 잘 만들고 하지만은 제가 4년, 5년의 장사 동안 온몸이 다 작살이 났어요. 흔히 말해서 관절이란 관절에 다 염증이 생겼어요. 주방 노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배달을 하니까 3번의 교통사고 났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타사 같은 동네 경쟁 업체에 지금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같이 경쟁을 했던 업체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배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게를 접을 때 본사 이제 임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 그래도 사장님은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배달이라는 기술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실제입니다, 실제. 본사 직원이 우리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그런 서로 협의를 하는 와중에 그래도 사장님 살 길은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참 서로 웃었죠. 서로 웃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쓴웃음이죠, 쓴웃음. 기본의 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런 얘기는 사람으로서 좀 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망해서 그만두는 상황인데. 저는 반박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피자의 땅에서 이제 퇴출되신 분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배달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기술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저분들 마음이 너무 좋은 게 본인들은 이제 퇴출되거나 어쩔 수 그만뒀잖아요. 지금 현직 점주님들 피해 안 보게 빨리 본사가 상생 대책을 제대로 해달라고 지금 촉구나 호소하는 역할을 함께하고 계세요. 전직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으라차차 상생경제의 코너의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의뢰 이야기만 들어줘?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코너 들으면서. 근데 저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퇴출돼서 나간 을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러분 관심 갖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총무님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정말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좀 들어야 돼요. 자기가 한 갑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갑들은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잘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공영방송에서나 이런 사회적 공인 방송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균형을 추구하는 거니까 절대 제가 을들의 이야기만 편파적으로 듣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그래도 왜 안 나아지고 있냐 물어보셔가지고 그래도 하나 희망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뭐 공정위가 여러 조치도 했지만 보니까 그 미스터 피자 저번에 오셨었잖아요. 네. 범기님도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분들 서울시랑 힘 합쳐갖고 중재를 잘해가지고요. 네. 본사가 막 쓸데없는 것까지 다 물품 강매하면서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회용 컵은 그냥 우리가 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시중에서 70원짜리 막 200원에 막 판매하고 심지어 냅킨에 로고 찍고 막 2배로 받고 3배로 받고 냅킨도 그냥 우리가 사도 되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근데 미스터 피자는 서울 중재로 그동안 의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걸 30%를 점주님들이 임의로 구입할 수 있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박리담회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봉이 치킨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본사가 지금 이제 피자집이 그때 문제가 프로모션 1+1이라든지 뭐 30% 40% 할인할 때 본사가 한 푼도 안 되고 가맹점주한테 다 대라고 하니까 그러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럴 때 또봉이 치킨이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뭐 20% 할인 30% 할인. 본사가 전액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자 우리 그 치킨집은 많이 팔면 팔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늘어나는데 그 할인분을 본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는 그걸로 이미지 개선하고 가맹점 지원해주고 또 홍보도 되고 소비자들은 20% 30% 할인받아서 먹어서 좋고 특정한 기분 좋은 날 우리 뭐 월드컵 때라든지 남북정상회담 때.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회 회장님한테도 그분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우리 권성훈 총무님이 있는 피자땅 가맹점주협회라 이런 분 다 들어있어요. 파리바게트는 한 달에 한 번씩 본사하고 가맹점주협회가 모여가지고 상생 회의를 한대요. 그때 우리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제 제빵 기사님들이었잖아요. 제빵 기사님들 이건 가맹점주를 투쟁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제빵 사람들 정규직으로 자회사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들하고의 관계도 열심히 상생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거기서 계속 건의를 하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총무님? 너무 부럽죠. 상생의 모델이 하나씩 확산되고 있으니까 또 상생하는데 우리 소비자들 많이 이용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나 공정위도 예전 같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상담도 받고 조치도 취하고 법 개정안도 지금 또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호식이 치킨 방지법 가맹본부가 잘못했는데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거 이제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해주는 법률도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이 이렇게 협의 요청했는데 지금은 거절을 해도 페널티가 없거든요. 노동조합은 협의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처벌받아요. 사업주가. 근데 가맹점주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고 그걸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가맹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빨리 이런 법이 통과돼서 저희가 지금 가맹본부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가맹점주 선생님들하고 가맹본부가 굉장히 우리 사회 중요한 지금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상생하면서 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빨리 그런 법도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범균 씨 우리가 을하차사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으로 저희가 개선된 이야기를 들어보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개선된 이야기를 하지만 총무님한테 이 얘기하는 것도 죄송해요. 왜냐면 총무님은 개선된 거를 못 보고 끝났고 지금 물론 그 일을 위해 애쓰지만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알바로 두고 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직장인이에요. 과장급도 됐고 벌써.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락하고 지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제 회사원을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구도상
분명히 자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럼 그때 가서 프랜차이즈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면 똑같은 이제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제가 데리고 있던 옛날에 알바들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가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개발도상국에처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 총무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원래 어떤 게 제일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 말씀 드리기도 저는 좀 죄송해요. 우리 총무님 만약에 다시 가맹점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지금은 안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싶고요. 지금 가맹사업법이 당장 계류 중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안건들이 계류 중이니까 그게 통과가 되길 먼저 바라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10년 차 문제라든가 그 단체 교섭권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죠. 그러면 우리 피자의 땅 가맹점주 협의회 권성훈 총무님이 다시 가맹점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럼. 우리가 가맹점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겨울 얘기가 아니네요. 그럼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가맹점주가 되셔서 나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오늘 으라차차 민생연구소 안진걸 수장님, 개그맨 정범규 씨 그리고 피자의 땅 가맹점주 협의회 권성훈 총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총무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인데요. 김맨인데 해가 중천에 이르니 땀방울 벼포기 아래 흘게 떨어지네. 그누가 소반 가운데의 밥이 알라리 농부의 땀방울임을 알려나. 농부들의 농사짓는 수고로움에 대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당나라 시인의 시였습니다. 저는 으라차차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싸우세요? 왜 투쟁하세요? 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그 꿈을 꾸니까요. 라고 답을 하세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으라차차 상생경제가 그런 노력에 아주 조금 발 뒤꿈치라도 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모든 제작진들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